음소거 돼 있어요. 반갑습니다. 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서 조금 그러네. 경미국장님 반가워요. 말 좀 하세요. 말을 하라고요. 핑크색 예뻐요. 아, 오늘은 11월 둘째 주 화요일 줌조의 사회를 맡게 된 샤르노즈 마스터 조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뷰티케어에서 배워온 걸 좀 피부에 대한 거, 우리 화장품을 관리를 하다 보면 피부를 알아야 화장품을 취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저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피부에 대한 거를 먼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처음 듣는 것도 있고,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데, 정말 이 교육이 괜찮다. 좀 많이 잘 배워가지고 좀 우리 회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회장님 강의를 보려고 했는데, 회장님 강의를 안 듣고 이거를 이제 뷰티케어의 스킨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사운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운 좀 올려주세요. 본부장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냥 하세요. 지금 사운? 그냥 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사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저 혼자 장구치고 박수치고 다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사항은 이따 제가 이거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이거 PPT 그 자료 그냥 한 번씩 넘겨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킨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스킨케어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케어의 목적은 다음 장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피부가 지닌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용상의 장애를 없애고 또 피부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장이요.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피부는 몇 가지로 돼 있을까요? 몇 단계로 돼 있을까요?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이 피부가 우리 몸을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수분이 약 70%가 되고 단백질이 20%고 지질이 한 5%, 기타 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하지방, 맨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피부 가장 아래층에 진피와 근육 및 골격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체의 영양 상태, 부위별, 부위, 성별, 연령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과다하게 많이, 피하지방이 많이 있는 데는 우리 가슴, 배, 등부,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조금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입술이나 안검, 귀 이런 데가 제일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진피가 있는데,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하고 기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피층은 피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치밀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치밀할수록 젊고 탄탄한
거고, 또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혈관, 림프선, 피지선, 한선, 모공 등의 피부 속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피의 구성 성분은 콜라겐, 엘라스틴, 무코다당류, 피브로넥틴이라고 돼 있는데, 콜라겐은 주름을 관장하고 자연 보습을 담당하고, 예, 아까 여기 진피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또 무코다당류라고 있는데 이거는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황산 등 우선 수분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조직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피브로넥틴은 단백질과 당질의 결합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진피 구성 세포로는 섬유아세포라고 있는데 진피의 결합 조직 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구조 물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비만세포가 있어요. 비만세포는 진피의 유두층, 모세혈관 주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염증 매개물질인 히스타민이라는 그 물질을 생산하거나 분비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대식세포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해모임 할 때 대식세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면역 담당 세포이거든요. 그리고 피부로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잘 전달하는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손상 요인으로는 자연적인 노화, 또 자외선, 활성산소, 영양 부족 등으로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침대 매트리스의 그 콜라겐은 교원 섬유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침대 매트리스가 처음에는 평평하고 그러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꺼짐이 있죠. 평평하지고 우리 피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꺼짐에 따라서 그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엘라스틴은 콜라겐에 비해서 가늘고 탄성이 있는데 원래 기계의 1.5배 정도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탄력 단백질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부족해지면 처짐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표피가 있는데, 표피는 이 5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맨 밑에가 기저층이고, 그 다음에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되어 있는데, 피부 중 가장 얇은 층이라고 하고, 또 우리 피부가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해 있고 화장품하고 접하기 쉬운 피부 부분이고요. 표피에는 많은 세포가 겹겹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고 항상 새로운 이제 세포가 생성되어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부의 구성 세포로는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머켈 세포가 있는데 각질 형성 세포는 기저층에서 위치하고 표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멜라닌 형성 세포는 피부 색을 결정하고 또 표피 세포의 약 5% 정도가 멜라닌 형성 세포로 되어 있고,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의 면역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바이러스 감염 방지 등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머켈 세포는 신경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촉각 수용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표피의 각질층에서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한 무핵층이거든요.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하여 죽은 세포로 변한 부분이고 이게 10개에서 20개의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잘 제거를 해줬을 때 투명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투명층이 있는데 이제 무색무액에 납작하고 투명한 2, 3개 층의 상표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과립층이 있고 과립층에는 각질화 과정이 일어나는 층인데 체내 수분 유출 방지 및 피부 보호 역할을 하고요.
얘는 베리오존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분 저지막이 존재하고 이 물질이 통과와 피부 내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저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수영장에서 오랫동안 그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을 때 몸이 불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베리오존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가 들어와야 될 것 그런 거를 이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구층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유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기저층은 가장 표피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층이고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형성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영양분 흡수 및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또 표피의 성장과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담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세포 재생이 어려워서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각화 과정이 있는데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각질 세포가 올라오는 과정이 기저층, 유구층, 과립층까지 올라오는데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질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14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28주기로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이제 피부 세포가 28일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시고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있는데 피부 장벽을 이루는 요소가 각질세포, 세포간지질, NMF, 피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NMF가 천연 보습 인자예요.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보습 성분으로 스펀지처럼 피부 속 수분을 머금으며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외부 환경과 신체 변화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NMF가 부족해지면 피부 수분도가 감소하게 되어서 다양한 피부 손상과 노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40%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간 지질이 있는데 세포간 지질은 이제 세라마이드가 50%예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등으로 이루어진 라멜라 구조로 각질층의 각질과 각질 사이를 탄탄히 붙여놓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세포간 지질입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고 피부 안으로 유해 물질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라멜라 구조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진 막이 겹겹이 쌓인 입체 구조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지막이요. 피지막은 피지샘에서 나오는 유분과 땀샘에서 나온 수분이 서로 섞여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유화막이라고 합니다.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에 윤기와 매끄러움을 부여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pH는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한 피부를 만들려면 약산성 피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5.2에서 5.8일 때가 제일 건강한 피부이고요. 그게 중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피부로 가면 지성 피부가 되고 피지선에서 피지 분발량이 많아지고 피부 표면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등을 사용해서 약산성 피부로 만들어주는 게 일이고 또 알칼리성 피부는 7.5 이상 되면 건성 피부하고 문제성 피부가 됩니다. 피부의 부속기관으로서는 이 피지선과 한선이 있는데 피지선은 피부의 진피층에 존재하고 모공의 중간 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하고 있고요. 입술, 눈점막 부위는 모낭이 없어서 이렇게 얇은 부분은 피지선이 직접 피부 표면으로 연결되면서 피지가 분비되는 독립 피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왕성해지고 피부나 털에 광택을 부여하게 되고요. 또 요 한선이라는 것은 땀을 만들어서 피부편에 분비되는데 크기와 기능에 따라 소한선과 대한선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땀은 수분이 99%이고 아미노산 이렇게 있고
피부의 생리 기능으로서는 이렇게 신체의 가장 표면에 존재를 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분비작용, 감각작용, 또 지각작용, 체온조절 작용, 호흡작용, 비타민 D 합성작용, 면역작용 등이 있고요. 이 보호작용으로서는 물리적 기능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세균 침입에 대한 보호를 하고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를 하고 그 다음 장이에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분비작용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피지와 땀을 분비 및 배출을 하고 또 일일 피지 분비량이 전체적으로 1, 2g 정도 되는데 피지선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모공을 통하여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일일 땀의 분비량은 평균 700에서 900cc 정도 되고 거의 모든 피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분비작용은 손바닥, 발바닥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감각작용은 여기 온각, 냉각, 촉각, 촉각, 압각 등이 있고 진피의 감각기관이 말단,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낯선 감각에 반응하는 감각, 지각작용 역시 보호를 위한 작용입니다. 또 체온 조절 작용은 체온이 올라가면 열 발산을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홍조가 되고 또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발환작용을 하면 모공 확장이 됩니다. 모공의 일시적 수축 확장에 의해 체온 조절이 되고 또 비타민 D 합성작용은 피부의 가립층에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 중 UVB와 반응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인해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또 호흡작용이 있는데 여기는 약 1% 이하의 뇌호흡 작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진피에서 영양과 산소 면역 물질을 놓고 피부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유해 물질 교환과 순환 반복하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면역작용은 이물질이나 세균 등의 유해 물질 침투 시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고요.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피부 표피에 있어서 생체 방어 기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어 기전 이렇게 보면 체액의 손실을 막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거고 각질층은 피부의 수분 증발과 손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표피의 건조화를 막고 정상적으로 피부의 화학적 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기전은 피부의 흡수란 외부에서 접촉된 물질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부의 심부로 흡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지용성 물질은 피지선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부의 심부까지 흡수되어지는데 피부에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도포하는 것이 바로 흡수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타입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다음번입니다.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피부 타입은 이제 문진법이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판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뭐 개인상, 신상, 알레르기 유무, 건강 상태, 화장품 사용과 피부 관리 습관, 피부 문제의 발생 시기, 또 수면 습관 등 라이프 스타일 정도에 따라서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전진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보거나 확대경 또는 우드램프를 이용해서 피부 타입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피부결이나 피부 두께, 피부색, 피지 분비, 모공 크기, 여드름, 또 색소 침착, 혈액순환 상태 등의 피부 문제 증상 판독이 가능한 거고 촉진법은 이렇게 피부를 직접 눌러보거나 손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인데 손가락이나 집게나 이렇게 스파츌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피부 조직의 탄력도나 수분 상태, 피부 두께, 각질화 상태, 피부결, 뭐 예민도 등을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른 분류로는 선천적 피부가 있고 이 선천적 피부는
자기의 20대의 피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내가 건성이었는지, 중성이었는지, 지성이었는지 그때의 타입을 알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후천적 피부는 이제 연령이나 기후, 계절 등의 외부 환경과 화장품이나 식습관, 뭐 스트레스, 신체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의 후천적인 것은 현재 피부 상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 피부로 보면 이 중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라고 아까 했죠. T지선과 한선이 다음 장입니다. 활동하여 수분과 유분의 분비가 적당하여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피부고요. 특징으로는 각질층 수분 함량이 10에서 20% 정도로 적당하고 피지와 땀의 분비가 적당하여 유수분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피부고, 또 피부결이 섬세하고 곱고 부드럽습니다. 또 모공의 크기가 적당하고 촘촘하며 눈에 잘 안 보이고, 또 촉촉하고 당기는 느낌이 없고, 모공이 작고 주름이 잘 형성되지 않고, 또 피부에 윤기가 나고 주름이나 색소가 없고, 또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림이 별로 없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요 중성 피부는 적절한 클렌징하고 피부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면 되고요. 매일 규칙적이고 올바른 기초 손질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성 피부가 있는데요. 건성 피부는 T존을 포함한 얼굴 전체 모공 크기가 작고 간격이 촘촘하고 피부결의 패턴이 조밀한 피부를 말하는 건데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각질층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수분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유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해서 윤기가 없기 때문에 좀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고요. 또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윤기가 없고, 또 잔주름이 생기기가 쉽고 노화가 빠르고, 또 모공이 작고 피부결이 섬세해 보이고, 이렇게 건성 피부는 세안 후에 피부 당김이 심하고 각질이 쉽게 생기고 화장이 잘 안 받고 들뜨게 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과도한 클렌징은 피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이제 더 건성 피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사우나, 자외선 등을 자극을 피하고, 여기 아까 있죠. 물을 많이 섭취하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서 피부의 건조를 최소화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얼굴의 T존, 이마, 콧등, 턱 중앙 부분에 피지선이 집중해서 발달되어 있는 피부로서 피지의 과다한 분비로 인해서 산성의 상태를 가지거나 세균 번식으로 여드름이 유발되면 알칼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성 피부로는 이제 특징으로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서 피부에 번들거림이 심하고, 또 모공이 확장되고 직경이 넓어요. 또 피부가 두껍고 피부결이 곱지 못하고 거칠고, 또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이 잘 나고, 또 피부색이 칙칙하고 블랙헤드가 생성하기 쉽고, 잔주름이 적으나 주름이 생기면 깊고 붉은 주름이 남기 쉽고, 또 세안 후 당기지는 않는데 끈적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지성 피부면 화장이 너무 잘 받지 않고 쉽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여기 관리 방법으로는 피지와 노폐물 제거에 신경을 써서 세안을 자주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유분감이 적고 이제 피지 분비 조절에 효과적인 지성 전용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규칙적인 각질 케어를 통해서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 피부가 있거든요. 복합성 피부는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이마, 코, 턱에 이제 오 주변에 여기는 유분기가 많은 반면에 뺨하고 눈 밑에 건조한 편으로 얼굴 부위의 특징에 적합한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효과적인데,
특징으로는 피지 분비의 불균형으로 두세 가지 피부 유형이 공존하는 피부입니다. T존, O존, 주로 유분기가 많은 반면에 뺨과 눈 밑에는 건조하다고 했죠. 그리고 입가나 볼 부위는 건조하거나 민감해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부위는 모공이 넓고 또 피지가 적은 부위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집니다. 겨울철에는 볼에 피부 당김이 좀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관리 방법으로는 이렇게 건성과 지성 피부 관리 제품을 적절히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복합성 피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클렌징 피로보 워시오프 마스크 팩이 있죠. 그거를 히노키 클레어를 T존 부위에다가 막 발라요. 이마 턱하고 T존하고 턱에 바르고, 이제 그 장미꽃으로 되어 있는 그 팩을 이 볼이나 이제 그 또 꿀, 히노키 꿀로 되어 있는 그 팩은 이렇게 볼에다가 전체적으로 또 발라서 같이 이중으로, 이게 그 뭐 피부에 이제 제가 팩을 한다고, 저는 팩을 하면 히노키를 한다 그러면 히노키를 전체로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복합성 피부에는 T존을 먼저 한번 발라서 살짝 말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볼에다가 이제 볼에는 이렇게 꿀로 된 그 마스크팩을 해주면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좀 T존은 유분기를 빼주고 볼에는 좀 보충을 해주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피부 타입별로는 좀 다 알아봤고요. 우리 클렌징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클렌징의 필요성은 피부 표면에 있는 화장품 잔여물이나 피지나 땀 등의 노폐물과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와 유해 물질 등을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 화장품 등의 요유 성분을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게 이 클렌징입니다. 우리 클렌징 제품이 몇 가지나 되냐면 8가지, 9가지가 되더라고요. 클렌징 라인업을 보면, 예, 다음 장이에요. 보면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를 하는 립앤 아이 리무버가 있고, 첫 번째 클렌징 이제로 다음 장이에요. 워터 타입으로 돼 있는 게 마일드 클렌징 워터가 있고, 또 크림 타입으로는 딥 클렌저, 또 오일 타입에는 딥퓨어 클렌징 오일이 있고, 젤 타입으로는 이거 더마리알 시카 젤 클렌저가 있고, 우리 폼 클렌저, 그 다음에 아크네 클레어 폼 클렌저가 있고, 에코 마일드 버블 클렌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쓰는데, 모닝 클렌저라고 있어요. 아침에는 대부분이 이제 건성이나 이제 그런 건성인 피부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나 에코 마일드 버블 클렌저나 약산성 바 있죠, 비누. 그걸로 이렇게 비누 거품을 충분히 이제 얼굴에 이제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이렇게 세안을 가볍게 아침에는 해주시면 되고요.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다음 장입니다. 또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는 이제 1차 클렌저를 할 때는 디퓨어 클렌징 오일을 써주시면, 건성일 때 이거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 너무 싹 닦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오일로 닦아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 타입,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마일드 클렌징 워터를 써주시면 좋거든요.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클렌징으로는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로 이렇게 닦아내시던가,
아니면 아크네 클레어 폼 클렌저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에는 마일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2차로는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나 폼 클렌저 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민감성 피부가 있어요. 이런 민감성 피부에도 마일드 클렌징 워터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만큼만 해도 되게 많이 갔어요. 우리 피부에 대한 이해도 하고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자기도 또 클렌징 제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또 내 피부는 어떤 타입인지 어떤 타입인지 좀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쓰면 적합한가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거를 골라 쓰는 거고 또 이거를 내가 써보고 이렇게 좋으면 그 피부에 맞게 소비자들한테도 이렇게 권해주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조금의 차이지만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딱 맞게 이렇게 골라주시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더 신뢰도 하고 아, 전문가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 제품 피부에 대한 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내일 모레 10일 날 1시에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12일 날 2시에는 제품 설명과 마케팅 플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에 이제 14일 월요일 날이죠. 10시에 굿모닝 애터미가 있고요.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이제 팀장님들 또 제품 설명,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는 이제 동영상 보는 것도 많이 좋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각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제품에 대해서 조금 해서 조금 다 미흡하죠. 우리 다 전문 강사 아니잖아요. 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적어 갖고 와서 보고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해봐야 내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동영상보다는 이렇게 조금 봐서 조금만 적어 갖고 와서 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씩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품 설명이 있으니까 많이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8일 날 1시에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뭐 6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초대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 11월 9일 날 수요일 날 밤에는 밤 8시에 핸드블렌더라는 도깨비 방망이 이거 이제 방송을 하고요. 또 11월 10일 날 목요일 날은 네오플렘 주방용품을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일 월요일 날에는 제철 해산물 특집을 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소문 좀 내주시고요. 또 우리 화요일마다 퇴근 후 애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제품 설명하고 마케팅 플랜을 하다 보니까 1시에 저기 퇴근 후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좀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이제 애터미 좀 보내주시면 조금 이렇게 매출 늘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내주시면 그냥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여튼간 저도 왔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 이제 다음번에도 제가 또 이제 우리 스킨케어 제품으로 한번 준비를 더 잘 해가지고 우리 제품 전 제품 스킨케어 전 라인이 얼마만큼 있는가도 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1월 하반기에 직급 도전하시는 우리
스폰서님 또 파트너 사장님들 있죠. 좀 열심히 모두 힘내서 이제 잘 목표하신 거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국장님들, 스폰서님들 이제 지금 익산 가셔서 미팅하러 가시는데 잘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주세요.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믿음의 겸손히 굳게 서며 섬긴다. 짐승이